제사 음식이 부담돼서 며느리들이 당일 아침 6시에 집을 비웠대. 그런데 이거 그냥 넘기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어. 상황은 이거야. 최근 3년 동안 제사 준비를 거의 둘째가 맡았대.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에 이번에도 빠지면 기록 남긴다 한 줄을 올렸어. 며느리들은 확인을 했어? 상속은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 그날 오후 2시에 공중 사무실 상담 예약 문자까지 캡처됐어. 결과가 나왔지. 시어머니가 상속 포기 각서 초안을 단톡에 올렸어. 재산 목록에 토지 한 필지와 예금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어. 원인은 역할 분담을 숫자로 정하지 않은 거였어. 그래서 가족 회의에서 제사 준비 횟수를 연일회로 줄이고 분담표를 문서로 남겼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 지갑에서 43년 전 버스 회수권이 나왔어. 괜히 버리면 가족 추억 하나를 잃을 수도 있겠더라. 회수권에 적힌 1982년 5월 14일 날짜를 먼저 확인했어. 가족 앨범에서 같은 달 사진을 찾아봤지. 앨범 속 사진 뒷면에 첫 영화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어. 그날 버스 노선 번호도 23번으로 갔더라.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어. 엄마가 전날이 첫 데이트였다고 딱 말해주더라. 결국 아빠가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지갑에 넣어둔 거였어. 집에 있는 오래된 종이 한 번씩 날짜부터 확인해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척 동생이 내 컴퓨터로 지갑을 털었고 안 보면 손해가 더 커져요. 처음 눈치챈 건 밤 11시쯤. 전송 알림이 3번 연속 뜬 거예요. 바로 한 건 기기 목록 확인이었고 낯선 컴퓨터 이름이 접속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설치 기록을 봤어요. 원격 제어 앱이 이틀 전에 추가돼 있었거든요. 증거 모아서 부모님을 불렀고 전송 합계가 320만 원이라고 딱 찍어 보여줬어요. 원인은 비번 저장과 원격의 방치였고 해결은 전액 변제랑 보안 설정 초기화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아버지가 치매 뒤에 43만 외쳤고 이거 놓치면 상속 신고를 망칠 수 있었어요. 장례 다음날 서랍에서 43이라고 적힌 낡은 수첩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수첩 안쪽에 관리번호 43, 월세 입금일 25일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계로 주소 한 줄 들고 등기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했어요. 결과는 소유자 고인으로 찍혔고 평가액이 43억 원으로 표시됐어요. 원인은 할아버지가 건물 관리번호 43을 꽂혀 말한 거고 해결은 기록하고 서류로 확인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의 요리 비법 노트 뒤에 남은 한 줄은 추억이 아니라 가족의 착각을 바로잡는 기록이었어요. 이걸 확인 안 하면 우리는 평생 엄마가 원래 요리를 좋아한 줄만 알아요. 상 정리하던 오후 6시 기름 자국 묻은 48쪽 뒷면에서 그 문장을 봤어요. 저는 바로 앞장 양념 비율 메모랑 글씨 기울기부터 나란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노트 사이에 끼운 장보기 종이 2장도 다시 봤어요. 같은 연필 자국에 같은 표현이 3번 있었고 빨리 끝내자와 또 차려야 한다가 반복돼 있었어요. 거기서 끝내면 오해일까봐 달력 서랍도 열어봤어요. 붉은 동그라미 친 12번의 가족 모임 날마다 메뉴가 적혀 있었고 옆에는 혼자 준비라고 붙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 묶음을 날짜 순으로 맞춰봤어요. 밤 11시 이후 메모가 6장이나 나왔고 남은 반찬 정리까지 전부 엄마 손으로 끝난 기록이었어요. 엄마가 요리를 싫어한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늘 혼자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마다 역할을 종이에 먼저 나누고 첫 줄에 혼자 하지 않게 한 문장부터 적어두기로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형제들이 부모 부양을 서로 미루다 결국 요양원으로 보낸 이야기다. 이걸 확인 안 하면 돌봄 공백도 생기고 재산 문제도 크게 틀어진다. 처음엔 주말 한 번씩 돌아가면 모시자고 했다. 그런데 달력 체크를 보니 3달 동안 실제 방문은 둘째만 4번이었다. 둘째가 확인한 건 2가지였다.
가족방 대화와 병원 영수증을 맞춰보니 응급실 동행 6번도 전부 부모님끼리 해결한 기록이었다. 그 다음 달 부모님은 월 160만 원짜리 요양원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상담 기록엔 가족 도움 지속 어려움, 정기보호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형제들은 뒤늦게 집과 예금을 나누는 얘기부터 꺼냈다. 그런데 서랍에서 나온 공중유언장엔 간병비를 빼고 남은 전 재산을 공익기금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원인은 돈보다 책임을 먼저 미룬 태도였다. 부모님은 기록과 공증으로 정리했고 따라할 팁은 돌봄 순번표와 병원 동행 기록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생활비는 내가 내라고 해놓고 시댁엔 매달 430만 원씩 보내는 건 가게가 무너질 수 있어서 바로 확인해야 한다. 한 달만 늦어도 적자 구조가 굳어진다. 첫 확인은 월급 들어온 날 이체 내역이다. 입금 이틀 뒤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메모칸에 가족 지원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 고정 지출이다. 다음은 지난 6달 가계부랑 카드 납부 계좌를 같이 본다. 공과금과 식비는 내 통장에서 빠지고 그 돈은 계속 시댁으로 갔다면 생활비를 떠넘긴 근거가 된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자동이체 설정 화면까지 캡처한다. 매달 같은 날짜와 받는 계좌 결진이 부모님 집으로 찍혀 있으면 한두 번 도운 게 아니라 미리 숨겨둔 구조다. 그 다음 대화는 감정 말고 숫자로 한다. 실수령액과 고정비를 메모에 적어보면 시댁 지원을 말 안 한 순간부터 부부 예산이 둘로 갈라졌다는 게 바로 드러난다. 결국 원인은 부모 지원 자체보다 그걸 개인 돈처럼 숨긴 태도였고 해결은 자동이체 중단 뒤 지원 한도와 생활비 분담을 문서로 다시 정한 것이다. 팁 하나, 월급일마다 반복 이체 목록부터 저장해두면 늦게 안 들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집은 제사 전날마다 산신령 얘기가 나왔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묘자리랑 제사 순서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먼저 앨범 상자랑 제사 기록장을 같이 봤더니 꿈을 꿨다던 해보다 2장 논의 메모가 2달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이모랑 작은 아버지한테 따로 물었더니 두 사람 다 그날 밤 막걸리 3병 마신 뒤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남은 수첩을 보니 다음날 칸에 어젯밤 또 말이 커짐, 애들 다 믿음이라는 짧은 메모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산신령 꿈은 계시가 아니라 술자리 농담이 집안 규칙처럼 굳은 거였고 이제는 날짜 메모 2개랑 증언 2명부터 맞춰보고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 보석함에서 다이아처럼 보이는 반지가 나왔는데 진짜인지 확인 안 하면 보험이든 가족 오해든 바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지 옆엔 25년 전 결혼기념 선물 메모가 있었고 저는 먼저 봉투 영수증 날짜랑 반지 안쪽 각인을 같이 봤습니다. 영수증엔 백색석 세팅 78만 원으로 적혀 있었고 반지 안쪽도 다이아 표기 대신은 각인만 보여서 아빠가 속여 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바로 당황하지 않았고 서랍 깊은 곳에서 12회 전 수리 봉투랑 감정 메모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메모엔 모조서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같은 달 가계부엔 등록금 지출이 크게 찍혀 있어서 엄마는 그때 이미 이유까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생활비가 빠듯하던 달에 아빠가 마음만은 지키고 싶어서였고 엄마는 그걸 알고도 반지를 남겼습니다. 가족 보석은 감정서 날짜와 수리봉투부터 먼저 맞춰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척들 모임 주차장에서 사촌형이 내 차를 긁고 그냥 갔고 이건 넘어가면 수리비도 잃고 괜한 오해도 커집니다. 먼저 블랙박스 주차 녹화를 열어보니 오후 3시쯤 충격 알림이 한 번 떴고 옆자리 차 문이 크게 열리며 내 문짝을 스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일이라 바로 말 안 하고 마당 사진 시간이랑 차 위치를 다시 맞춰봤더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차가 사촌용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다음날 공업사에서 문두판 견적을 받으니 27만 원이 나왔고 나는 긁힌 부위 사진이랑 블랙박스 캡처를 한 장씩 바로 저장해뒀습니다. 그 자료 들고 큰아버지 댁에 가서 보여주니 처음엔 기억 안 난다 하다가 충격 시점이랑 옷차림이 겹치자 결국 미안하다고 하고 수리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촌형이 민망해서 바로 말을 못하고 넘어가려 했던 거였고 나는 영상과 견적서를 같이 보여줘 정리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날 안에 충격 시각과 수리 견적부터 같이 묶어두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아빠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했고, 이 말은 상속이랑 제사 순서까지 꼬일 수 있어서 바로 확인해야 했어요. 먼저 서랍맨 아래 봉투를 열었더니 가족관계 서류 발급일이 12년 전으로 찍혀 있었고, 아빠 이름 옆에 입양 정정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다시 봤는데 아빠 돌사진 뒤에는 초여름 메모가 있고, 할머니 산후 사진은 그의 겨울이라 날짜가 아예 안 맞더라고요. 여기서 끝내면 오해일 수 있어서 큰이모한테 확인했더니 외가 쪽 친척이 사고로 떠난 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데려왔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상 메모를 보니까 장남 옆에 친양자로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산 봉투도 아빠 몫이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뉘어 있었어요. 결국 할머니가 숨긴 건 출생이 아니라 잃은 가족의 사고였고, 서류랑 날짜부터 맞춰본 덕분에 아빠를 의심하지 않고 집안 설명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모님 리마인드 웨딩 준비하다가 결혼기념일 날짜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앨범 날짜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앨범 사진 뒤에 결혼식 메모가 있고 날짜가 초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일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서류에는 결혼 등록이 가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날짜 차이가 몇 달이라서 다시 어른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의외였습니다. 결혼식 할 때 이미 임신 7개월이라서 식보다 등록을 늦게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유는 결혼식 날짜와 서류 등록일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 속 결혼식 날짜로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족 톡방에 남편 흉보기 한 줄이 잘못 올라가면 한 번의 실수로 집안 분위기가 오래 꼬일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친구 방에 보내려던 오늘도 양말 두 짝을 식탁에 둔다가 가족 방에 올라간 걸 읽음 숫자 하나로 바로 알았대요. 급히 메시지 삭제를 눌렀지만 2분 안에 이미 미리 보기 알림이 남았고, 시어머니 답장은 나도 그 버릇은 예전부터 공감이었다고 해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난달 사진첩과 이전 대화를 2번 확인하니 식탁 사진마다 양말이나 컵이 남아있고 어머니도 같은 말을 남긴 기록이 있더래요. 결국 원인은 가족 방 이름이 비슷한 데다 오래된 생활 습관이 겹친 거였고, 대화방 상단 고정 이름을 바꾸고 알림 미리 보기를 줄여서 같은 실수를 막았대요. 팁은 자주 보내는 방 앞에 이모지 하나만 달아도 헷갈림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천장에서 떨어진 낡은 일기는 아빠의 숨겨진 과거였다. 이걸 확인 안 하면 가족 오해가 계속된다. 일기 첫 장에는 43년 전 연습생 일정표와 하루 6시간 연습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확대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오디션 합격 메모와 특정 날짜 체크 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집 앨범에서 같은 날짜 사진을 찾았다. 앨범 사진 속에는 낯선 연습실 배경과 같은 옷을 입은 아빠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에게 보여주며 확인했다. 결국 아빠는 예전에 연습생이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긴 이유가 이해됐다. 천장 속 오래된 물건 정리를 안 해서 생긴 일이었다. 그래서 낡은 물건은 날짜 확인 후 사진으로 먼저 기록해 두는 게 좋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달 들어오던 용돈, 사실은 내가 모은 돈일 수도 있다. 이거 확인 안 하면 오해가 계속 쌓인다. 처음엔 25살부터 매달 30만 원씩 들어왔다. 그래서 입금자 이름과 날짜를 캡처해봤다. 이상한 건 입금 메모에 새 용돈 적금이라는 문구가 반복됐다. 그래서 오래된 통장도 찾아봤다. 거기엔 10살부터 받은 세뱃돈이 매년 기록돼 있었다. 금액이 합쳐보니 딱 그 적금 원금이었다. 결국 부모님이 20년 동안 따로 모아 적금으로 불린 거였다. 그래서 매달 나눠서 주고 있었던 거다. 원인은 세뱃돈을 대신 관리한 거였고 해결은 통장 기록으로 확인한 거다. 너도 입금 메모 한번 꼭 확인해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